행정사로서 전문 분야인 아이템과의 만남은 의뢰인이 해준 한 통의 전화로 시작이 됩니다. 제 케이스 첫 번째를 소개하면 한 의뢰인이 행정사님, 기능성 화장품 허가 의뢰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기능성 화장품 허가의 경험이 한 번도 없지만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의뢰인이 해주시면 열심히 진행해드리겠습니다 하고 화장품법 중 기능성 화장품 허가 내용이 있는 부분을 열심히 숙지하고 그 공부한 걸 블로그에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몇 명의 의뢰인들이 핸드폰으로 연락이 와서 면생리대를 허가해 주실 수 있냐면서 저는 기능성 화장품을 올렸는데 뜬금없이 면생리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왜 나에게 면생리대 허가를 한다고 질문을 하지? 하고 의문을 가졌지만 그 같은 전화 한 통을 무시하지 않고 면생리대 허가를 받기 위한 의약외품 허가 기준에 대해서 법령도 공부하고 그동안 이제 공부한 내용들을 또 블로그에도 열심히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무렵에 면생리대 파동, 그러니까 생리대 파동이 터졌기 때문에 면생리대 관련해서 의뢰 상담이 10통 이상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계약을 맺은 거는 한 건을 맺게 된 거죠. 그 첫 번째 한 건의 진행이 정말 어렵고 힘들었지만 열심히 책을 찾아보고 법전도 찾아보고 이렇게 질문을 해 가면서 이제 전문가도 찾으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만난 전문가들이 의약외품을 허가받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가르쳐 주는지 하나하나 질문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파악한 걸 보면은 원료가 있고 완제품이 있고 원료에 대한 시험을 하기 위한 원료 기시라는 게 있어야 되고 완제품에 대한 시험을 하기 위한 완제품 기시라는 것이 있고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절차를 밟기 위해서 경상북도의 최고 전문가라는 분을 만나기 위해서 혼자 차를 몰고 경상북도까지 갔습니다. 이렇게 지식 동량을 하기 시작해서 정말 어렵게 겨우 의약외품을 허가받기까지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시험을 완제품 시험도 하고 원료 시험도 하고 적합 판정이 났다. 그러면 그걸 갖고 제조 방법도 작성을 하고 이렇게 원약 분량도 기재해서 식계약청 사이트에 신청을 해서 이제 허가를 받게 됐습니다. 그 의외의 한 통의 전화로 인해서 면생리대 허가까지 받게 된 거죠. 그랬는데 또 다른 의외의 전화가 또 한 통 따르릉 하고 왔습니다. 뭐냐면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서 마스크를 중국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데 허가를 받는데 어떻게 이민경 행정사님 해주실 수 있습니까? 하고 연락이 온 거죠. 그래도 면생리대 허가 절차를 통해서 의약외품에 대한 지식을 습득했던 차라 자신감을 갖고 마스크 허가 신청 의뢰를 받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마스크 의뢰에 들어온 것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시점에 또 다른 의뢰인이 자신이 마스크 허가를 받아서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보안 반려가 떨어졌다. 그래서 이거를 의뢰를 하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사실은 그때 당시 뭐 제가 마스크 허가의 전문가도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마스크 허가를 담당해봤던 사람이 없다 보니까 비교적 전문가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보안 떨어진 서류는 사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보물창고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코로나 파동에서 마스크 허가가 물밀듯이 들어오고 호황을 누리게 된 겁니다. 이처럼 의뢰인의 전화 한 통화로 시작된 효자 아이템은 이제 마스크 이외에도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가 생겼습니다. 다른 예를 들자면 요소수 파동이 터졌어요. 그래서 요소수 신고 업무가 또 효자 상품이 됐었고 그 다음에 2021년부터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MSDS 발급이 의무가 되다 보니까 화학 제품을 유통하거나 생산하거나 수출하거나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회사들은 반드시 MSDS를 발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업무가 또 효자 상품이 된 거죠. 이거 역시 의뢰인의 전화 한 통화가 시작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 외에 창업기업 확인서, 여성기업 확인서 이런 것들이 또 이어지면서 효자 상품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최근에는 또 의외의 전화 한 통이 또 온 거죠. 저는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비자 업무도 하지 않는데 그 외국인이 한국에다가 아주 굉장히 비싼 아파트를 샀는데 그 아파트를 산 다음에는 반드시 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 절차 중에서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아주 까다롭고 그 까다로운 절차에서 이제 난항에 봉착된 의뢰인이 성급하게 급한 목소리로 연락을 준 겁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새로운 아이템을 보면은 약간 흥분을 하면서 의뢰를 받고, 사실, 이제 경험이 없죠? 그렇지만 자신있게, 제가 못하면 아무도 못합니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의뢰를 받았는데, 한 서너 시간 만에 이 문제를 핵심적으로 아는 전문가를 또 찾게 됐고, 해결을 하게 된 겁니다. 이처럼 제가 행정사를 하면서 매번 새로운 아이템을 만나는 거는 의외의 의뢰인이 전화 한 통화를 해줘서 그로 인해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템에 관심을 갖고 또 블로그에 글을 열심히 쓰고 그 블로그를 보고 의뢰인께서 이 사람한테 맡기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주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제가 맨 처음에 행정사를 시작했을 때는 전문 행정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식당도 냉면집 가면 냉면만 팔고 설렁탕집 가면 설렁탕만 팔듯이 그렇게 하면은 머리도 안 아프고 계속 반복적이니까 잘할 거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랬는데 현실은 전문 행정사가 어느 분야 전문 행정사가 된다. 그러면 임대료도 못 내는 형편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유는 제가 마스크 허가를 그렇게 많이 한 2, 3년 동안 했지만 지금은 마스크 허가 의뢰하는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이처럼 아이템을 여러 가지 하지 않고 한 가지만 했을 때는 그 아이템이 수그러들었을 때는 이제 실업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저는 이제 아이템 욕심을 많이 내갖고 제 블로그에 보면 한 45개 정도의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 이상이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효자 아이템은 한 15개 내외. 그렇지만 지금 잠자고 있는 30개 이상의 아이템도 언젠가는 효자 아이템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로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템 부자여야 되고 뜬금없이 연락 오는 의뢰인의 그 질문을 소홀히 하지 않고 새로운 아이템 개발로 추가하는 것이 바로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아이템 부자가 되고 새로운 아이템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이템을 개발을 한다면 행정사는 언제까지 불경깃하지 않고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전문직이라는 점을 강조해 드립니다.